진도를 얼마 못 나갈 것 같아서 이번 숙제 자체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대신 이번 틀린 거 오답 노트 좀 잘 해와요. 알았죠? 자, 이번 시간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3, 4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립 방정식은 못 나가겠네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죠. 그렇죠? 근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외우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만 해도 한 줄로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져요. 굉장히 길다. 이건 외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외워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어떻게 푸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못 쓴다면 문제풀이는 하나밖에 없죠. 인수분해. 네, 이것도 인수분해랍니다. 그럼 4차 방정식 또한 당연히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인수분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풀이가 일반적으로 좀 달라지는데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말고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4차 방정식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지난 시간에도 인수분해하는 방법 물어봤어요. 맞죠? 조립제법 말고 또 뭐 있죠? 인수분해하는 거? 하은아? 중학교 때 배운 거 말고. 그렇죠.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뭐야? 이게 홀수항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죠. 뭐야? 4차 방정식이죠. 그쵸? 대표적인 보기차식은 4차 방정식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두 개가 있다 했어요. 뭐랑 뭐가 있냐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거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변환하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그쵸? 그럼 또 인수분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승서야?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 맞죠?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 이런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4차죠.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치환해서 맞죠?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한 다음 다시 또 인수분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준혁아,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대칭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맞죠?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대칭형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도 조립제법은 껴 있습니다. 조립제법 말고도 얘는 인수분해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거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698번.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 이거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말했죠. 자, 내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를 푸는 양상은 어차피 3개밖에 없다 했잖아. 맞지? 대입을 하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쵸? 맞아요? 근에 대한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이 3가지를 이용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1-알파 곱하기 1-베타 곱하기 1-감마 곱하기 1-델타,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의 의미는 여기 있는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x는 1에 x는 1, 왜냐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딱 똑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1 대입하는 거나 여기에다가 1 대입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x 자리에 1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그래서 1 넣으면요,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빼기 1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문제다 보니 여전히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70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1, x-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더하기 55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4차 방정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지 풀 수 있잖아.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뭐 써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공통부분 치환하는 겁니다. 공통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전개하고요. 이 둘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1 더하기 55는 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공통부분이 보여요? 공통부분 보여? 얘를 내가 x로 삼으면 얘가 뭐가 돼요? x 빼기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55가 0이 되고요. 인수분해는 xx 51 마마. 그러면은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1인데 이때 x라는 게 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니까 다시 돌리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는요. 자, 근데 여기에 실근 2개 있고요. 맞죠? 여기에 지금 실근 알파, 베타가 있고요. 여기 뭐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4개 다 곱한 거거든? 근데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요. 감마, 델타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다 곱한 값은 16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건 얘네가 실근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실근을 갖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실근이 아니에요. 판별식 쓰면 0보다 작거든. 그럼 얘는 무시하고 이거에 대한 실근의 곱인 마이너스 3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전부 다 실근을 갖기 때문에 넷을 다 곱한 걸로 보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알았죠?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것처럼 4차 방정식은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고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더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돼요. 이거에서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알았죠? 3차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인수분해가 다 돼서 1차 곱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런 애가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그쵸? 안 되는 거 기억하죠? 1차 곱하기 2차 그럼 이거는 근해 어떻게 구해? 어쩔 수 없다. 근해 공식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4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4차 방정식 다른 형태도 한번 좀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706번으로 넘어갈게요.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6은요. 자, 뭐라고 불렀어요? 복 2차식이라고 불렀죠. 복 2차식 인수분해한 거 두 개래.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거를 고민하죠. 치환하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그럼 치환하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바꿔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이걸로 바꿔준다고 했냐면 여기 상수항을 기준으로 가운데 걸 맞춰준다 했어요. 그러면 얘 x 4제곱 12x제곱 더하기 36 이거나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려면 마이너스 9x제곱을 했을 때 12 마이너스 9 3 되고요. 이건 더하기 15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2 더하기 15는 3 되죠.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가 제곱인데 만에 여기는 지금 제곱이 돼?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앞에 것도 제곱이고 얘도 뭐예요? 제곱인 거 보여요? 맞아? 그래서 얘 아니고요. 얘가 내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둘 중에 뭔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건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면 뭐라고? 합차공식이라고 말했죠? 더하기 뒤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고는 알파 베타, 여기에 두고는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말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을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구하고 여기 두 개에 대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즉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가 6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3 감마 델타 6이고요.
감마 더하기 델타 3이죠. 네, 그래서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줘요. 자, 이어서 709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자, 이거의 한 시그널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일단 이거 인수분해부터 해서 시그널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저 세 번째 있는 대칭식이죠. 왜냐면 숫자가 이렇게 대칭 형태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고 했냐면 x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이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이 되고요. 이때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치환이 되는데 그쵸?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서 그럼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t 플러스 5와 t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t라는 애가 다시 돌려주면 x 더하기 5 더하기 x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다 다시 x제곱을 곱해요. 그럼 얘가 x제곱을 여기에 x, 여기에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을 갖는 건 얘고요. 이게 실근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이게 알파로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맞지? 5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냥 대입할 거면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둘 중에 누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는 2차식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 이 둘에 대해서 각각 판별식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건 쉽지는 않다. 한번 걸러서 이거는 허근 가진다는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얘만 봐주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대칭식 형태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 가운데랑 얘네들을 다 구분지어서 묶어주는 것과 더불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을 우리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한다. 그게 조금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7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거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d는 0에 한 근이 알파다.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를 푸는 건 어차피 3개를 했어요.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대입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제시해 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확인해 보래. 기억. 마이너스 알파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근인지 물어본 건 뭐 하라는 거냐면 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0 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더하기 d인데, 그쵸?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d가 되는데, 얘 지금 0이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근이라는 거는 대입해서 0 되는지 물어보는데 0이 됐기 때문에 근이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다시 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대입해서 0 되면 그게 근이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0 되면 근. 대입해서 0이면 근이다. 알았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애가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근이냐고 물어본 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즉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d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더하기 a가 0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얘는 알파 세제곱으로 통분해주면 d 마이너스 d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세제곱인데, 어라? 이거 뭐 어디서 봤어요? 여기 똑같죠? 생긴 거. 분자가 0이라는 거예요. 0이 됐고요.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근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귿. 알파분의 1이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인지 물어봤다는 건 이 알파분의 1을 대입해 봐달라는 이야기고요. 알파 세제곱분의 d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c 더하기 알파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건 우리가 알파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알파 더하기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분자에 있는 게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제 0인 거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0이에요. 알파분의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다? 그럼 근이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하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차피 똑같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데 개념을 설명 못 하겠네요. 시간상.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k는 0. 자, 여기에 세 시그니 서로 다른 시그니
변의 길이가 된대요. 자, 일단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봐야겠죠. 3차 방정식 풀려면 뭐밖에 없다?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문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조립제법을 해요? 상관없습니다. 문자 있어도 조립제법 할 수 있어요. 뭘로 조립제법 하면 될까요? 아니, 이거의 약수로 해야 되잖아요. 약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1로 해보는 거야. 됐네. 한 번에 됐네. 맞죠? 그쵸? 맞아요. 그럼 민수분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지금 세근이 1 이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두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변의 길이가 되어야 한대. 근데 문제는 이게 직각 삼각형이래. 근데 직각 삼각형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누구예요? 직각 삼각형 나오면 많이 써먹는 게 뭐야?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하려면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똑같지? 근데 셋 중에 누가 빗변이야? 누가 빗변이죠? 빗변은 가장 긴 변이죠. 맞죠?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선 그것만 찾으면 돼요. 1이 아니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4지. 알파 베타를 곱해서 K고요. 그쵸? 더해서 4라면 둘을 더했는데 4가 나와. 그러면은 반드시 둘 중 하나는 1보다 큽니다. 그쵸? 둘 중 하나는 1보다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가 2보다 크면 베타는 2보다 작다는 거죠. 베타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관심 없어. 근데 제일 긴 거 찾는 거니까 우리가 알파가 제일 길다라고 해주면 되죠. 여기 1이고요. 여기 베타가 될 겁니다. 직각삼각형이라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 거고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항을 해주면. 근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거 어려워요. 상이라고 써있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려줬어요. 4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고 써있죠. 맞아? 그리고 알파 베타는 K잖아? 셋이 무슨 관계예요? 셋이 무슨 관계야?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빼면 그게 4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16에서 16분의 1 빼면 16분의 255가 되기 때문에 이게 4알파 베타라는 이야기는 공간이 없어서 위에다 쓸게요. 알파 베타는 64분의 25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청 복잡하고 길죠? 복잡하고 깁니다. 인수분해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는 걸 통해 빗변을 특정 짓기 위해서 알파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풀어주는 거죠.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도 좀 양이 적지만